10월 하반기에는 무려 8종목의 공모주 청약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8가지 종목들을 간단히 살펴보면서 놓쳐서는 안 되는 10월 하반기 공모주는 과연 무엇일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먼저 10월 하반기 청약 캘린더입니다. 10월 18일에서 19일은 아이패밀리 SC 청약, 10월 19일에서 20일은 GMBS 엔지니어링 청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0월 20에서 21일은 리파인 청약, 10월 21일, 22일은 엔캠 청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이패밀리 SC하고 GMBS 엔지니어링 환불금으로 리파인하고 엔캠 청약이 가능합니다. 10월 25, 26일은 카카오페이, 피코그램, 시먼느 액세서리 컬렉션 이렇게 3개 종목 청약이 겹치는데요. 리파인하고 엔캠 환불금으로 이 3종목 청약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10월 27, 28일은 지니너스 청약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피코그램, 시먼느 액세서리 컬렉션 환불금으로 지니너스 청약이 가능합니다. 먼저 청약 종목 리스트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아이패밀리 SC 같은 경우에는 색조 화장품 제조업체, GMBS 엔지니어링은 친환경 반도체 공정장비, 리파이는 부동산 권리조사 서비스 업체고요. 엔캠은 2차 전지 소재, 카카오페이는 핀테크, 피코그램은 정수기 및 필터 업체, 시먼느 액세서리 컬렉션은 명품 ODM 글로벌 1위 업체입니다. 지니너스는 정밀 의료 유전체 진단 서비스 업체입니다. 공모가를 보시면 상단 기준으로 카카오페이가 9만원으로 제일 비싸고요. 피코그램이 12,500원으로 제일 쌉니다. 시가총액은 카카오페이가 11조 7,330억으로 코스피 중에서도 상당히 규모가 큰 업체입니다. 시먼느 액세서리 컬렉션도 시가총액이 1조 6천억에 달합니다. 피코그램이 383억으로 시가총액은 제일 작습니다. 업종만 봐서는 친환경 반도체 공정장비인 GMBS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2차전지 소재 업체인 엔캠, 피테크 업체인 카카오페이가 괜찮아 보입니다. 청약 증권사는 이렇게 총 8개 증권사인데요. 청약일에 계좌 개설에도 청약이 가능한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 신한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이렇게 3개입니다. 청약 수수료는 NH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IBK투자증권이 무료고요. KB증권은 1,500원입니다. 나머지 증권사는 모두 청약 수수료가 2,000원입니다. 계좌 개설 20일 제한이 없는 증권사는 삼성증권 하나고요. NH투자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뱅크 연계계좌 개설로 20일 제한 없이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20일 제한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별로 한시적으로 20일 제한을 푸는 경우가 있으니까 계좌 개설 하시기 전에 한 번쯤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아이패밀리 SC, GMBS 엔지니어링, 카카오페이, 시먼느 액세서리 컬렉션 총 4개 종목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 만들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엔캠, 카카오페이, 지니너스 3개 종목 청약이 가능한 대신증권이 다음으로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신증권, 신한투자증권, IBK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일반 경쟁률이 낮아서 배정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은 증권사이기 때문에 여유가 되신다면 이렇게 3개 증권사는 만들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좀 더 종목별로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모 규모와 구주 매출 비율을 살펴보겠습니다. 공모 규모는 클수록 배정 수량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죠. 그런 면에서 공모 규모가 1조 5,300억이나 되는 카카오페이를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시먼느 액세서리 컬렉션도 4,009억으로 작지 않습니다. 리파인 같은 경우에도 1,039억으로 코스닥 업종 치고는 상당히 공모 규모가 큰 편입니다. 구주 매출 비율 같은 경우에는 작을수록 좋죠. 시몬느 액세서리 컬렉션이 구주 매출 비율이 80%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시몬느 액세서리 컬렉션 같은 경우에는 높은 구주 매출 비율이 최대의 단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존 주주 유통가능 금액하고 총 유통가능 금액입니다. 둘 다 작을수록 유리하죠. 먼저 시몬느 액세서리 컬렉션이 기존 주주 유통가능 금액이 없고 총 유통가능 금액도 퍼센트로 20%로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상장일 유통가능 물량 측면에서는 시몬느 액세서리 컬렉션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다음으로 카카오페이를 보시면은 퍼센트는 28%, 39%로 좋은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까지 나쁜 퍼센트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절대 금액입니다. 기존 주주 유통가능 금액이 3조 3천억, 총 유통가능 금액은 4조 5천억으로 너무 큰 편이죠. 따라서 카카오페이의 상장일 유통가능 물량은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피코그램 같은 경우에는 유통가능 절대 금액이 16억,
129억으로 상당히 좋지만 업종이 정수기 필터라는 점에서 그렇게 관심이 가지는 않습니다. 10월 하반기 공모주 시작을 알리는 IS 패밀리, GS 엔지니어링, 리파인 같은 경우에 상장일 유통하는 금액이 좋은 편이 아니라는 점이 조금 아쉬움이 남네요. 그러면 어떤 종목을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공모 규모가 가장 큰 종목은 카카오페이로 1조 5,300억입니다. 하지만 카카오페이는 금소법으로 인해서 카카오 주가가 폭락한 가운데 흥행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또 나중에 제가 종목 상세 분석 영상으로 올려드리겠지만 공모가 고평가 논란도 있고요. 상장일 기존 주주 유통가는 물량이 3조 3,400억으로 매우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0% 균등 청약만 되기 때문에 비례 청약이 안 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카오페이와 같이 공모 규모가 가장 큰 대형 종목은 항상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합니다. 따라서 청약 증권사인 삼성, 대신, 한국투자, 신한 모두 계좌를 미리 만들어 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시몬느 액세서리 컬렉션 역시 공모 규모가 4,009억으로 상당히 큰 종목입니다. 구주 매출 비율이 80%로 높기는 하지만 상장일 유통하는 물량에서는 장점이 있는 종목입니다. 엔캠의 경우 2차전지 관련주입니다. 최근에 상장한 2차전지 관련주인 원준의 상장의 성적이 다소 아쉽기는 하지만 여전히 2차전지 관련주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에 공모 규모도 792억으로 작지는 않네요. 10월 21일 상장 예정인 또 다른 2차전지 관련주인 GI텍의 상장일 성적을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부동산 권리조사 업체인 리파인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AI 테마주로 묶을 수도 있고 공모 규모도 1039억이나 됩니다. 10월 하반기 공모주 중에서 히든카드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10월 하반기는 청약일과 환불일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환불일을 잘못 계산해서 원하는 종목에 청약을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상세한 분석 없이 기본적인 데이터로만 검토한 결과입니다. 상세한 종목 소개 및 청약 전략은 개별 종목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이상으로 10월 하반기 어떤 종목을 청약하면 좋을지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